안녕하세요. 혹시 100세를 훌쩍 넘길 때까지 진료를 계속했던 일본 의사 히노하라 시게아키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분은 일본 현대 의학의 뼈대를 세운 분이면서 직접 105세까지 살았던 장수 박사예요. 그분이 남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밀이 있어서 오늘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히노하라 선생님은 도쿄의 성노카 국제병원을 일으킨 의사였고 일본 독가스 지하철 테러 피해자들을 치료했던 병원장으로도 유명했죠. 그분이 100세를 넘어서까지도 강연을 다니며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먹기 위해 살지 말고 살기 위해 적당히 먹어라. 몸을 너무 많은 규칙으로 지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할 일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먼저 이분의 식단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은 늘 똑같았다고 해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우유 한 잔, 오렌지 주스 한 잔에 올리브유 한 숟갈. 점심은 우유에 과자 몇 개, 바쁠 때는 점심을 아예 거를 때도 있고요. 저녁은 채소 위주의 생선 조금, 밥 조금.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살코기 100g 정도만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수 식단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슈퍼푸드를 잔뜩 챙기는 것도 아니죠. 핵심은 하나였어요. 배부르게 먹지 않고 가볍게 먹고 일에 더 몰입하는 삶.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휴,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먹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아요. 오늘 당장 다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만 덜 먹어도 되는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자는 뜻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이야기 계속 듣기 전에 이런 장수 어르신들의 생활 방식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나는 요즘 하루에 몇 끼를 먹고 있는지 댓글로 살짝 적어주세요. 100세 살롱에서 앞으로도 이런 장수 어르신들의 실제 습관들을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히노하라 선생님의 특징은 적게 먹고 많이 쉰다 가 아니라 적당히 먹고 끝까지 바쁘게 산다 였어요. 이분은 나이 들어서도 일정을 빼곡히 채워두는 것이 장수 비결이라고 믿었어요. 내 수첩은 내년 강연 일정으로 이미 가득 차 있다. 이게 100살 넘긴 의사가 실제로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나이 들면 이제 그냥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앞으로 만날 사람, 앞으로 할 일, 앞으로 나눌 이야기를 달력에 미리 채워 넣는 것. 그게 곧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본 거죠. 참, 식사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랑 조금 달랐어요. 어린아이들 놀다가 보면 밥 먹을 시간도 잘 시간도 잊어버리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마음을 조금은 유지하는 게 좋다. 너무 정확한 식사 시간, 너무 엄격한 취침 시간에 몸을 끌려다니기보다는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만큼 유연하게 대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생활 속 움직임도 철저했어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거의 타지 않고 계단을 2칸씩 올라갔다고 해요. 헬스장 대신 하루 안에서 일부러 몸을 움직이는 선택을 고르는 거죠. 병원장으로서도 한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병원은 단지 약 주고 검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살아갈 의욕을 되찾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있던 병원에서는 음악치료, 동물치료, 미술 수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어요. 아프다고 하루 종일 통증 이야기만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더 지쳐버리니까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아픔에만 집중하면 아픔밖에 안 보여요. 조금이라도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에 몸을 담가보세요. 놀이라는 약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또 하나, 이분이 강하게 이야기했던 건 과도한 검사와 수술이었어요. 의사라고 해서 모두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고칠 수 없는데 괜히 큰 수술을 해서 고통만 늘리는 건 현명하지 않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대요. 검사나 수술을 권하기 전에 같은 걸 당신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권하겠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라. 나이 들어갈수록 내가 정말 이 치료를 감당할 힘이 있는지, 이걸 했을 때 남은 시간이 더 나아질지를 차분히 따져보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주 일본스럽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한 얘기를 하나 더 남겼어요. 물건을 너무 많이 쥐고 살지 마라.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우리에게 짐만 잔뜩 남기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했어요. 정리 컨설턴트 마리 콘도보다 훨씬 예전에 이미 이 의사는
필요 이상으로 갖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쓰고 떠날 땐 가볍게 떠나라. 고 말하고 있었던 셈이죠. 마지막으로 히노하라 선생님이 꼭 강조한 게 두 가지예요. 인생의 본보기 한 사람, 그리고 마음을 붙잡아 줄 시 한 편. 그에게는 존경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시가 있었어요. 어려운 선택 앞에 설 때마다 이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시의 시인은 뭐라고 말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꼭 유명인을 롤모델로 삼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마음 깊이 존경하는 어르신 한 분, 내 마음을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해주는 문장 몇 줄이면 충분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힘은 줄어들지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지를 정해두면 마음의 힘은 오히려 단단해지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 부분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싶은 게 있으셨나요? 식사를 조금 가볍게 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번 선택해 보는 것일 수도 있고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을 위해 작은 계획을 한 줄 써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는 히노하라 선생님 이야기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남았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선택과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와 장수 비결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